그러니까 진양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측이 맞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측이 맞았다. 정답을 맞췄다라고 맞춘 거예요. 실제 양성을, 양성인 샘플을, 샘플을 양성으로 맞게, 예측한 것을 true posi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성을 양성으로, 정답을 맞춘 거, 정답을 맞춤. 음. 추루가 들어가면 정답을 맞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을 맞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자, 그 옆에 있는 거를 볼게요. 그 옆에 있는 게 false negative죠. false negative. negative가 예측값이에요. 그 예측값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짜 음성이다. 그래서 가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음성. 음성이 가짜다라는 얘기는 실제는 양성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가짜 음성이라는 얘기는 실제는 양성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성인 샘플을 음성으로 틀리게 예측한 것을 false negative라고 얘기합니다. 아, 아, 틀린 예측이죠. 틀린 예측. 틀린 예측. 오답이다.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다. 한다, 미안. 판단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걸로 가면, false positive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false positive. positive. false, 가짜다라는 뜻이고, 뭐가 가짜다? 양성인 게 가짜다라는 뜻이에요. 가짜 양성이라는 뜻. 가짜 양성. 진짜 양성, 가짜 음성, 가짜 양성. 가짜 양성이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뭐란 얘기예요? 실제로는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실제로는 음성인 샘플을 양성으로, 양성으로 틀리게, 틀리게 예측한 거죠. 틀리게 예측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오답이죠, 오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true negative예요. true negative. 진짜 음성이라는 뜻이죠. 진짜 음성. 그래서 진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음성. 진짜 음성이라는 얘기는 실제로도 음성인 샘플을 음성으로 맞게 예측한 것이죠. 정답이란 뜻이에요. 정답이다. 네, 그래서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그리고 true negative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들은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평가 지표들. 정확도, accuracy라고 얘기를 하죠. accuracy. accuracy는 굵은 글자, 볼드 폰트로 쓸까요? 이렇게 하시면 굵은 폰트가 됩니다. 볼드 폰트가 되고요. 정확도란 샘플들을 정확하게 분류한 비율이에요. 샘플들을 정확하게 분류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전체 샘플에서 정답의 비율이에요. 전체 샘플에서 정답의 비율이죠. 정답의 비율. 정답을 맞춤을 정답이라고 할까요? 그럼 accuracy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accuracy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답은 true, positive하고 true, negative가 정답이잖아요. 이거를 뭘로 나눠주면 될까요?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그리고 true, negative. 요걸로 나눠주면 이게 accuracy죠. 이 네 개를 다 더한 거에서, 그죠? 여기 있는 네 개를 다 더한 거에서 정답은 어디에 있는 것만 정답. 얘네들만 정답이잖아요. 얘네들만. 그죠? 전체 샘플의 개수에서 정답의 비율이에요. 정답의 비율. 이게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근데 정확도가 가장 쉽고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평가 지표예요. 그러니까 양성을 양성이라고 맞게 정답을 예측하고 음성을 음성이라고 맞게 예측하면 정확도가 높은 거죠. 그죠? 어, 정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밀도. 정밀도는 영어로 preci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recision은 양성 샘플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을 정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양성은 뭐하고 뭐를 더한 게 실제 양성이에요? true positive와 false negative를 합친 게 양성이죠. 그 중에 정답은 true positive만 정답이죠. 맞습니까? 그게 정밀도란 얘기예요. precision은 precision은 true positive의 비율인데 분모가 뭐냐 하면 true positive 더하기 false negative. 이게 분모인 거예요. 이게 정밀도입니다. 정밀도. 아, 잘못 얘기했어요. 잘못 얘기했어요. 이거는 재현율이에요. 재현율.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건 재현율이고요. 양성 샘플들이 아니라 양성 예측들 중에서예요. 양성 예측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false positive를 분모가 false positive가 돼야 돼요. 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정밀도는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들이 얼마나 정답이 많으냐라고 하는 게 그게 정밀도예요.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죠.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를 합친 게 양성으로 예측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답은 true positive만 정답이죠. 이게 정밀도예요. 이게 정밀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은 그거는 재현율이에요. 재현율. 재현율입니다. 재현율은 리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콜. 리콜이 양성 샘플들, 그러니까 실제 양성인 것들, 야, 실제 양성인 것들, 양성 샘플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 이게 재현율이에요. 그래서 리콜을 계산하는 방법이 true positive를 true positive를 true positive 더하기 false negative로 나눠준 거. 이게 재현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하게 맞췄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100개를 양성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100개를 양성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99개를 99개가 실제로 양성이었어요. 그럼 정밀도가 99%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값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어서 예측값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어서 양성이라고 예측했는데 그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들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게 얼마나 정밀하냐의 정의란 얘기예요. 재현율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재현율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양성들을 얼마나, 어, 정확하게 양성이라고 예측할 수 있느냐가 그게 재현율이에요, 재현율. 그래서, 저도 요거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 예측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 정밀도, 실제 값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 그게 재현율이에요, 재현율. 재현율. 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헷갈려요. F1 스코어, F1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F1 점수. F1 점수라고 하는 거는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이에요. 이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예요.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밀도를, 정밀도를 그냥 P라고 할게요. 정밀도를 그냥 P라고 하고요. 재현율을 R이라고만 할게요. 어, 정밀도를 P라고 하고, 재현율을 R이라고 할게요. 어, 그럼 정밀도의 역수는 P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재현율의 역수는 R분의 1이잖아요. 그죠? 평균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의 평균은 이 두 개를 더해주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뭘로 나누면 평균이 돼요? 2로 나누면 평균이죠. 여기에 이거를 다시 역수로 만들겠다예요. 이거를 다시 역수로 만들겠다. 역수로 만들겠다니까 얘가 분모가 되는 거죠. 얘가 분모가 되고 분모분의 1. 이게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두 개가 있어요. x라고 하는 숫자와 y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두 숫자의 평균, 그러면 보통 x 더하기 y 나누기 2. 이게 평균이잖아요. 이게 평균인데 얘네들을 역수를 취한 거예요. x분의 1, y분의 1. 역수를 취한 거예요. 그 역수들을 평균을 해요. 역수들의 평균이니까 요거를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다시 역수로 만들겠다 해요. 뭐, 이것 분의 1. 이게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라는 의미예요. 어렵지 않죠? 천천히 생각하니까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F1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요, 음, F1 스코어는 2 나누기, 2 나누기. 자, 이 역수 취하면 2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2 나누기 1 나누기 프리시전, 그 다음에 더하기 1 나누기 리콜. 이거예요. 이게 정밀도의 역수죠. 그 다음에 리콜의 역수죠. 어, 2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값을 F1 스코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밀도와 재현율을 함께 평균을 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정밀도와 재현율을 한꺼번에 평균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 평가 지표에 대한 그런 그 정의들을 드렸어요.
정의들을 드렸고, 일단, 일단 어떤 분류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정확도가 좋아야 돼요. 정확도가 낮으면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만약에 두 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정확도가, 정확도가 둘 다 99%가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 둘 다 99%의 정확도를 보여주더라도요, 정밀도가 좋은 경우가 있고, 재현율이 좋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밀도가 좋은, 같은 정확도에서 정밀도가 좋은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될지, 재현율이 높은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될지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요. 문제에 따라서. 자, 만약에요. 만약에 그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음, 우리는 지금 도미하고 빙어지만, 도미하고 빙어는요, 양성, 음성의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미는 정밀도나 재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물고기 어종에서는. 그냥 정확도만 좋으면 좋은 모델이에요. 정확도만 좋으면 좋은 모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머신러닝이 스팸 메일이냐, 스팸 메일이 아니냐를 예측하는 그런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스팸 메일이고요. 음성은 스팸 메일이 아닌 정상적인 메일일 거예요. 이메일일 거예요. 그죠? 자, 정밀도는, 정밀도는, 정밀도는요, 실제로 스팸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정확, 스팸을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죠? 어. 요렇게 계산을 한 게 이게 정밀도. 이게 정밀도고요. 정밀도. 그 다음에 재현율은, 재현율은요. 실제 스팸인 것들을 스팸이라고 잘 예측한 거. 그죠? 요렇게 계산한 게 재현율이에요. 재현율. 그죠? 자, 스팸 메일에서는 정밀도가 좋은 게 좋을까, 재현율이 좋은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실제로 스팸 메일이라고, 실제로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아닌 것들이 많아버리면, 스팸 메일이 아닌 것들이 많아버리면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실제로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을 했으면요. 실제로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을 해버렸으면 그 이메일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버릴까요? 스팸 메일 함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돼버리겠죠. 분류가 돼버리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못 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메일인데 스팸 메일 함으로 빠져버려가지고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정밀도가 높으면 폴스 포지티브가 적다란 얘기죠. 스팸 메일이 아닌 거를, 그죠?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하는 게 이게 적어지면 정밀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어.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다란 얘기는 스팸 메일을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폴스 포지티브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스팸 메일함으로 잘못 분류가 되는 것들은 적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재현율로 생각을 해볼까요? 재현율은 실제 스팸 메일들이에요. 실제 스팸 메일들이에요. 그거를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하거나 스팸 메일이 아니라고 예측하거나예요. 그쵸? 어. 자, 그러면 요 틀린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음, 여기서 false negative란 얘기는 실제로 스팸인데도 불구하고 스팸이 아니라고 분류한 것들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스팸인데도 스팸이 아니라고 분류한 것들이죠. 맞습니까? 얘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FN이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재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폴스 네거티브가 커진다는 얘기는 재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분모가 커지니까. 그죠? 자, 그런데 폴스 네거티브가 커진다고 해서 불편한 점은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스팸인 것들이 스팸이 아니라고 분류가 됐기 때문에 받은 편지함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또 스팸이네 하고 기분은 나빠지겠죠. 맞아요? 하지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지워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실제로 스팸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스팸이 아닌 것들이 있어 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확인도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스팸 메일 분류기는 정밀하게 분류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정밀도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실제 스팸이라고 예측한 것들이 100%에 가까운 스팸 메일이어야지 걔네들이 스팸이 아닌 것들도 끼어져 있어 버리면 우리는 중요한 메일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스팸 메일 분류기는 스팸 메일을 정밀하게 예측해 줄 수 있는 게 좋은 모델이에요. 이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반대로요. 다른 문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 독감 유행하죠. 양성을 독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독감은 격리 안 하죠. 네. 우리 코로나 시대 겪었잖아요. 그죠? 코로나에서 양성 나오면 반드시 며칠 동안 격리를 했었어야만 됐었죠. 맞아요? 음. 자,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그 검사 키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코로나 검사 키트예요. 코로나 검사 키트. 코로나, 이쪽이 정밀도, 그 다음에 이쪽이 재현율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재현율. 자, 코로나 검사 키트에서 정밀하다란 얘기는 false positive가 적어지면 정밀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false positive가 적어지면 정밀하다는 얘기죠. 어? 자, 이게 적다란 얘기는요. 코로나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코로나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코로나가 아닌 것들이 적다란 얘기예요. 그쵸? 음. 반대로 정밀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코로나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코로나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코로나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코로나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그럼 격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격리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아니란 얘기죠. 정밀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그죠? 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코로나가 전파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격리됐으니까. 그죠? 격리돼 있는 사람은 불편할 거예요. 내가 코로나도 아닌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격리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불편하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슈가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재현율을 볼게요. 재현율은 실제로 코로나인 사람들을 코로나가 아니다라고 예측을 해버리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재현율이 낮아지는 거는. 그렇죠? 재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실제로 코로나인 사람들을 코로나가 아니다라고 예측해버리는 게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아니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격리 대상이 아니죠. 돌아다니겠죠? 그럼 코로나가 더 확산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코로나 검사 키트는 똑같은 정확도에서 뭐가 좋아야 돼요? 재현율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똑같은 정확도이면 재현율이 좋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아니면 정밀도가 좋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 키트나 독감 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재현율이 중요합니다. 정확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도와 함께 재현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검사 키트, 검사 시약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아마 재현율이 같이 나올 거예요. 재현율이.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우리 이런 것들은 그 전부 다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직접 다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테스트 셋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거. 음. 여기 있는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게 그게 뭐냐면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 거예요. 혼동행렬이라고 부르는 건데 confusion matrix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려면 일단 훈련셋에서부터 먼저 볼까요? 훈련셋, 테스트셋만 볼게요. 어차피 지금 우리 모델은 훈련셋에서도 100%고 테스트셋에서도 100%이기 때문에 훈련셋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테스트셋에서의 예측값들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할게요. 테스트셋에서 찾은 예측값이란 뜻이에요. 자, 예측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프리딕트라고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테스트 셋을 아규먼트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출력해 보시면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 보시면 14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는데 14마리를 브림 스멜트 브림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미 빙어 도미 빙어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테스트 셋의 혼동행렬입니다. 테스트 셋 혼동행렬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confusion matrix라고 얘기를 해요. confusion matrix. 함수만 호출하시면 돼요. confusion matrix.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반드시 전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실제 레이블.
실제 레이블, 두 번째 아규먼트는 예측 레이블. 아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Y true인데 Y true는 실제 레이블이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어요? Y 테스트가 가지고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Y PRED라고 했는데 예측 레이블이에요. 예측 레이블들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변수는 테스트 프리딕트예요. 그쵸? 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테스트 세대는 도미가 10마리, 그 다음에 빙어가 4마리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도미라고 예측한 게 10마리, 도미를 빙어라고 예측한 거는 한 마리도 없다란 뜻이고요. 빙어를 도미라고 예측한 게 한 개도 없고, 빙어를 빙어로 예측한 게 4마리가 있다란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쪽이 실제 값이고요. 이쪽이 예측 값이에요. 실제로 도미인 거를 도미로 예측한 거. 여기가 실제로 도미를 도미라고 예측한 거, 여기가 실제로 빙어를 빙어라고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루 포지티브. 여기가 트루 네거티브. 트루 네거티브. 여기는 실제로 도미를 빙어라고 예측한 거죠. 잘못 예측한 거죠. false 네거티브. 여기는 false 포지티브. false 포지티브. 그 네 개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true 포지티브와 false 네거티브와 false 포지티브와 true 네거티브를 보여주는 이거 테이블이잖아요. 행열이잖아요. 그죠? 이 행열을 보여주는 게 그게 confusion 매트릭스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정확도도 계산할 수 있고요. 정밀도도 계산할 수 있고 재현율도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도는 여기 있는 4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4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14. 그 중에 정답이 10 더하기 4. 그러니까 14분의 14니까 정확도 1인 거죠. 1인 거예요. 정밀도는 예측들 중에서 예측값이 10개가 있는 거죠. 예측값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답이 10개.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재현율은 실제 양성 10개 있어요. 근데 정답이 10개죠. 그것도 1.0.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이 전부 다 1.0인 그런 모델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을 요거는 TP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폴스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행렬을 개수를 개수를 보여주는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폴스 네거티브, 폴스 포지티브 개수를 보여주는 행렬을 혼동 행렬이라고 해요. 이게 그 혼동 행렬이에요. 그리고 이런 혼동 행렬을 가지고서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거.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이거를 리포트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예요. 변수 이름을 그냥 리포트라고만 할게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자,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실제 값과 실제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실제 값과, 죄송합니다.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주시면 돼요. 실제 값과 예측 값. 아셨죠? 그러면은 true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y 테스트,
Y 테스트, 그 다음에 Y PRED, predict란 뜻이에요. 여기에는 테스트 프리딕트 이렇게 주시면 돼요. 얘가 그 테스트 셋의 분류 리포트예요. 분류 리포트. 분류 리포트는 프린트문으로 저거를 출력하시면 돼요. 리포트라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불임을 양성으로 포지티브라고 생각했을 때, 불임을 포지티브라고 생각했을 때,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그리고 서포트는 불임이 몇 마리였느냐, 도미가 몇 마리였느냐,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줄은 그러니까 빙어를 양성으로 생각해도 되죠. 그죠? 무엇을 양성으로 넣느냐는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죠? 이 테이블에서 도미를 양성으로 놓으면 빙어가 음성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도미를 양성으로 놓으면 빙어가 음성이 되겠죠. 그럼 정, 정확도야 똑같겠지만 정밀도나 재현율은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무엇이 양성이냐에 따라서 정밀도, 재현율이 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줄은 뭐냐면 빙어를 양성으로 생각했을 때, 빙어를 양성으로 생각했을 때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다라는 뜻이고, 빙어는 네 마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ccuracy는 무엇을 양수로 놓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accuracy 1.0. 그리고 전체 샘플 개수는 몇 개? 14개. 14개의 샘플을 전부 다 정답을 맞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는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그리고 accuracy까지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예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뭐, 여기서는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뭐, 전부 다 1.0이 나와서 재미는 없지만, 다른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붓꽃 데이터라든가, 그런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KNN을 하면 오답이 생겨요. 오답이 생기고, 그 오답이 생겼을 때, 양성, 음성, 무엇을 양성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accuracy score, accuracy score. 사용 방법이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전 매트릭스 사용하는 방법,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사용하는 방법, 애큐리시 스코어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죠.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모듈 안에 있는 거였어요? 매트릭. 평가 지표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이 모든 함수들은 우리가 임포트했었던 모든 그 함수들은요. 사용 방법이 다 똑같아요.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면 계산해 주겠다예요.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면 계산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값은 테스트 레이블들이 가지고 있고요. 예측값들은 테스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확도. 근데 정확도는 굳이 accuracy 스코어를 모르더라도요. 우리가 훈련된 모델에서 무슨 메서드만 호출하면 된다?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만 네,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만 호출하면 정확도는 그냥 바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에큐레시 스코어는 따로 뭐 함수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없으실 것 같고, 정밀도 보죠. 프리시전. 프리시전 스코어도 사용 방법 똑같습니다. 실제값, 테스트 레이블이 가지고 있고요. 예측값, 누가 가지고 있냐면 테스트 프리딕트가 예측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프리시전을 계산하실 때는 프리시전을 계산하실 때는요. 이게 있어요. 포지티브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지티브 레이블. 숫자 1이라고 돼 있죠. 우리 두 개가 있잖아요. 브림하고 도미 두 개가, 브림이 도미죠. 브림하고 스멜트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브림을 0이라고 했으면 스멜트가 1인 거예요. 아마 알파벳 순서로 브림이 아마 0일 거예요. 그리고 스멜트가 1일 거고. 그죠? 그러니까 0과 1 중에서 무엇을 포지티브로 할 거냐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도미를 양성으로 할 거냐, 빙어를 양성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1번이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이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 공식도 알려주고 있죠. true positive, false positive를 분모로 true positive가 분자로. 그러니까 양성 예측들이죠. 예측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 양성 예측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 프리시전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정밀도. 요거 제가 정리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것도 같이 주셔야 돼요. 포지티브 레이블, 브림을 포지티브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브림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브림을 양성 포지티브로 생각했을 때 생각할 때 생각할 간주할 때라고 할까요? 브림을 양성으로 간주할 때의 정밀도를 계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 근데 당연히 1.0이겠죠. 1.0일 거예요. 여기를 스멜트로 바꾸면 스멜트가 양성일 때의 정밀도를 계산해 주는 거고요. 정밀도를 계산해 주는 거고. 재현율은 리콜 스코어라고만 하시면 돼요. 불임을 양성으로 간주할 때, 예, 프리시전, 정밀도 맞죠? 재현율. 재현율은 리콜이에요. 리콜 스코어.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Y true, Y 테스트가 가지고 있고, Y predict, 테스트 predict가 가지고 있고, 포지티브 레이블 주면 되고. 그럼 F1 스코어도 마찬가지겠죠? F1 스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라벨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라벨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요. 그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를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얘기가 살짝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리스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이리스를 생각하면 아이리스가 세토사라고 하는 게 있었고 벌시컬러라고 하는 게 있었고 버지니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쪽이 실제 값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값에도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셋 중에 하나를 양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토사를 양성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두 개가 음성. 나머지 두 개가 음성.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정의한 그대로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전부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을 무엇으로 놓느냐? 그러니까 세 개가 클래스가 세 개가 있으면 세 개 중에 하나가 양성, 나머지 두 개가 음성. 그러니까 이건 양성을 정의하기 나름이죠. 어, 세토사를 양성으로 할 거냐, 벌시컬러를 양성으로 할 거냐, 버지니카를 양성으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계산값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평가 지표에 대한 얘기들 다 했고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요거 네 가지에 대한 얘기들 했었고, 용어들 설명을 드렸고요. 함수 사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함수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요 컨퓨전 매트릭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컨퓨전 매트릭스와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요것만 있으면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 두 개의 함수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4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